안녕하세요. 6월 24일, 네, 토요일 주말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부터 일단 또 장마가 조금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또 올여름 또 굉장히 또 덥고, 네, 비도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잘 또 준비들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네, 하반기에도 일단 정시 전망은 조금 좋게 정권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다시 올까 해서 정권가 상반기에도 고점, 하반기에도 고점, 상고, 하고 전망 내놓는 이유에서 일단은 동부정권 쪽에서 일단은 3000 정도에서 최대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권가 하반기에도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외인 매도세가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조금 최근 들어서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조정에 일단은 잠깐 들어갔던 상황이었고요. 2차전지 반도체 쪽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24일 정권가에 따르면 최근 DB금융투자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3천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놨다. 국내 정권사 중 가장 높은 전망치라고 합니다. 삼성정권도 2350에서 2750까지 해서 기존보다 올렸고요. KB정권 2920, NH 상단을 2750, 하나증권 2700으로 해서 상반기에도 좋고 하반기에도 지수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침체 쪽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 이번 주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시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는 어차피 올 듯한데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차이일 듯한데요. 지금 현재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반도체 소비가 조금 부진하겠죠. 2차전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기차 소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또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반도체 재고 바닥 사이클에서 반도체 사이클 쪽으로 들어왔고 2차전지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세 의심할 바가 없지만 여전히 힘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영향을 또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 수급 자체는 들어온 상황이었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하반기부터 조금 또 호재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권사 대부분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파월 28일 29일 연속 등판한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일단 이번 주에는 상원 하원 출은 약간 출석해서 그냥 연내에 금리 인상, 추가 인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별 움직임은 없을 듯 한데요. 여하튼 다음 주에도 22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또 파월이 또 어떻게 발언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셀트리온 이제 다음 주 6월 마지막이죠. 2분기 계약 공시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 지금 현재 네이버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 6,350여 그리고 영업이익이 2,068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컨센서스 부합되기 위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가 아까 6,350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컨센서스 부합되기 위해서는 계약 매출액이 대략 4,100억대, 4,200억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1분기 때 4,063억이 나왔죠. 이렇게 조금 많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램심 SC에 대한 1,600억대 매출 자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는 램심 SC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유플라이머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컨센서스 6,352억을 맞추려면 일단은 계약 금액 4,100억, 4,200억대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사항이 테바의 CMO 부분, 요게 일단은 계속 조금 이연이 되었죠. 테바 CMO 자체가 계속 이연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2분기 때 얼마 정도의 매출이 들어갈지 요게 조금 또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022년 3분기에 테바 CMO 계약을 1111억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계속
8월 19일 날부터 매출이 안 꽂히고 이연이 되었죠. 그래서 2분기 때 테바 CMO 자체가 매출 자체가 그래도 몇백억대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 테마 CMO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계약 규모에 따라서 계약 공시 규모에 따라서 컨센서스 6,352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참고로 컨센서스 5,350억 1분기 때 매출액이 5천억 부분이었죠. 마찬가지 1분기 대비 영업이익 마찬가지 늘어나는 부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컨센서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5,350억에 영업이익 591억 1분기 때 매출이 590억대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늘어나는 부분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2분기 기준상으로 유플라이마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램시메서시를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일단은 유플라이마 승인받고 그리고 램시메서시 1분기 때 매출 많이 조금 나간 부분도 있지만 재고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플라이마의 현재 2023년 1분기 말 재고가 대략 한 1,800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2021년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가 1,700억대 부분이었고요. 2022년 말에 2,000억대 1분기에 대략 한 유플라이마 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해서 1,800억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체 재고가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재고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되는 상황이라서 2분기 때 셀트리온에서 셀키향으로 유플라이마 넘어가는 매출 자체 또 규모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을 듯 한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금 옵텀 RX 쪽에 대한 PBM 부분은 일단은 우리는 유플라이마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CVS 케어마크 부분이랑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 대한 두 개 부분에 대해서 PBM 쪽의 등재 여부를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주요 3대 업체 중에서 일단은 옵텀 RX는 일단 유플라이마에 대한 PBM 등재권 자체가 지나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재고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 긍정적. 램시메서시 마찬가지죠. 2021년 재고가 6,900억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2022년 말에 4,700억 여전히 많습니다. 2023년 1분기 때 셀트리온에서 1,600억대의 셀케로 매출이 넘어가면서 1분기 말 기준상으로 5,600억대 이것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램시메서시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승인받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죠. 2분기 때는 재고로 보나 조금 일정으로 보나 일단은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매출 자체가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빠르면 3분기부터 다시 이제 미국의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선재고 부분 자체가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달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 레포트 부분 셀트리온 쪽으로는 4개 정권사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NH, 교보, 다올, 유진 나왔고요. 대부분 24만원대, 22만원대 해서 평균 목표가 23만 3천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매출액 2조 5,900억에 영업이익 7,900억 해서 매출액은 13.5% 전년 대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23%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개 정권사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올, 유진, 삼성에서 95,000원 다 9만원대 목표가 부분이고요. 평균 목표가 91,667원 올해 평균 매출 2조 2,800억에 영업이익 2,500억대 해서 매출 전년 대비 16% 두 자릿수 성장 영업이익도 11%대에서 두 자릿수 성장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사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옵톰 RX PBM 처방집으로 산도제의 하이리 모저와 실테조를 PBM에 등재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암젠의 암제비타가 먼저 들어갔죠. 해서 일단은 옵톰 RX 쪽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옵톰 RX 쪽에는 들어가지 않을 듯 하고요. 어제 나온 삼성증권 레포트 부분이었죠. 일단은 여기서
6월달에서 7월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PBM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제 뭐 경쟁사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PBM 중에서 옵톰RX,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에서 고농도 휴미라 시밀러 바이오 등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삼성증권 레포트는 일단은 옵톰RX 일단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요 3대 PBM 업체 옵톰RX,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CVS 케어마크 부분이었죠. 그 주요 3대 업체 쪽에서 일단은 옵톰RX 22%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일단 유플라이마 물 건너갔고요. 바이오시밀러 3개 다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CVS 케어마크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3%대, 그리고 시그나 24%대, 요 두 개 중에 유플라이마가 등재가 되길 바라봅니다. 바라보고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구심 중 하나는 PBM, 특히 옵톰RX, CVS 케어마크,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 같은 빅3가 처방집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시켜 보장 및 처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PBM이 리베이트 및 기타 할인으로 인해 브랜드 참조 제품을 고수할 것인지, 정가가 더 높은 의약품을 고수한 회사에 재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옵톰RX 오늘 아침 산도제 하이리모즈, 일단 고농도 부분이죠. 우리 고농도 경쟁사, 그리고 베링글 인겔라임의 실태조, 요거는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지금 승인받은 게 유일하죠. 그래서 요게 두 개 휴미라와 동등한 처방집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올해 초에 암제비타까지 올려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3개에 대한 부분은 모두 등재가 완료가 된 부분이라서 유플라이마는 이제 옵톰RX 쪽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베링글 인겔라임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유일하게 승인받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옵톰RX가 3가지 바이오시밀러를 다루기로 한 결정은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외 2-3개 정도를 등재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모두 이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조금 이제 옵톰RX는 지나간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서 7월달 정도에 이제 유플라이마 PBM 등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옵톰RX는 지나갔으니까 CVS 케어마크 부분이랑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쪽에 최소한 한 군데 정도에는 조금 등재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고농도 부분. 주말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